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연 중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의 벨소리는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관객분들의 음악 감상을 위해서 연주 중에는 대화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주 중에는 입장 및 퇴장이 불가합니다. 혹시 일행이 늦게 오신다면 연주가 방해되지 않는 타이밍에 스텝이 입장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미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인천시민재단 후원의 밤 고품격 클래식 콘서트 달빛 클래식 콘서트에 와주신 관객 후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인천시민재단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고 오늘 유일하게 비전문가인 진행을 맡게 된 최선혜입니다. 웰컴 드링크를 드시면서 인천시민재단에 대한 영상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저희 인천시민재단은 참여와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인천을 꿈꾸는 단체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모금을 통해 인천의 풀뿌리 공유활동 활성화와 지원사업과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달빛 클래식 콘서트가 고품격 후원의 밤 클래식 콘서트인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주자들입니다. 클래식 콘서트의 품격이 1순위이겠죠. 아마티 앙상블은 인천시민재단의 운영이사이신 김승희 이사님을 단장으로 있는 클래식 앙상블로서 클래식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에서 학예를 마친 고품격 국내 정상급 클래식 연주 단체입니다. 그리고 테너, 제가 소개를 또 빼먹었네요. 바이올리스트 김승희 이사님, 피아니스트 이호정 교수님, 소프라노 홍은영 교수님, 테너 그다음에 양일모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너 김호서 이사님은요, 인천시민재단의 운영이사이자 마스코트입니다. 오늘 데뷔 무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데뷔 무대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릴 수 있지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스태프들도 저만 오늘 아마추어예요. 스태프도 윤기영 음향 감독님도 KBS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김신중 조명 감독님, 장재고 촬영 감독님 모두 프로십니다. 저만 비프로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달빛 콘서트가 단순한 클래식 공연이나 단순히 후원의 밤이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꿈꾸면서 기획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스페이스 덕근 공연장은 계양동 월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미도는 한자로 달월, 꼬리미, 섬도인데 달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월미도에서 클래식 공연이 달빛 클래식인 이유가 이해가 좀 되시죠? 오늘 달빛 콘서트의 부제는요, 계양장 사랑을 부르다입니다. 인천에서 계양장은 대표 문학 역사 콘텐츠인데요. 오늘 달빛 클래식 콘서트는 바로 인천에 딱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클래식 공연입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바로 고품격 관객에 있죠.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재단 후원자 여러분입니다. 공연의 완성은 바로 관객의 품격에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시민재단에 후원해 주시는 관객 후원자 여러분께 달빛 콘서트가 덕분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명단이 뜨는데요. 어제 오후 6시까지 입금자만 체크가 됩니다. 혹시 이름에 빠지셨다면 입금이 좀 늦었거나 입금자와 신청자 명단이 좀 다르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천시민재단 후원의 밤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보통 후원의 밤은요, 내외빈 소개와 인사말 하다 끝납니다. 근데 저희는요, 딱 한 분만 하세요. 바로 인천시민재단의 이사장님 박성표 이사장입니다. 인사장님의 간단한 재단 소개와 인사말로 2023년 시민재단 후원의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재단 이사장 박성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제가 아니고 콘서트인데 잠시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소개 말씀드리고자 제가 올라섰습니다. 무순입니다. 무순이
순위가 늦었다고 해가지고 뭐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벌써 세계적인 교수님들 세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한양대에서 또 세계적인 또 경영학 교수님도 오셨고, 또 인하대에서 법전원을 휘어잡고 있는 또 교수님도 오셨고, 또 항공우주를 AI 및 항공우주를 휘어잡고 있는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 의료 원장님도 오셨고요.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의료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강과 나눔 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 여성의 문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여성회에서 또 오셨고요. 또 아주 큰 단체들이죠. 예, 평화복지연대 대표님, 또 사무국장님 오셨고요. 또 인천 경실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모 원장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 인천시민재단이 전문직 단체 협의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인천시 의사회, 인천시 치과의사회, 인천시 변호사회, 인천시 건축사회, 그리고 인천시민재단이 간사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임 대표님이신 우리 전문직 단체 협의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회장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니어 클럽 회장님도 오셨고요. 아, 인천입니까? 예. 곧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에서 또 참여해 주셨고요. 또 변호사회에서 또 오셨고, 변호사회 분들도 오셨고,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에서는 7분이 오셨습니다. 예, 최고의 모집의 성공입니다. 예, 예, 그 건축사에 오늘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재단 이사님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여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 출연진에서도 이사님이 2분이 출연합니다. 예, 그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천시민재단 이사님들 소개를 좀 빼먹었네요. 여기는 이분들은 한국 노벨상을 꿈꾸다가 지금은 그 꿈은 잠시 접은 분도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등등 또 인천투데이 사장님도 우리 이사님이시고, 또 네스트호텔 사장님도 이사님이시고, 또 우리 인천시민재단을 이끌고 있는 홍다리 국장, 이분은 이름을 소개해야 됩니다. 최선영 차장, 이 2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인들 등살에 난 못 살겠네. 산도 설고 물도 서른데 누구를 바라고 나에 왔나. 바로 인천 아리랑의 한 소절입니다. 죄송한데 조명 좀 켜주시겠어요? 1883년 인천이 개항되면서 인천의 노동자들이 부르던 인천 아리랑의 일부 구절입니다. 개항 당시에 일본인들은 대부분 무역에 종사했는데요. 수출이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데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전국에서 인천으로 노동자들이 모였죠. 그런데 서민들도 외지인들도 인천에서 살기가 참 좋은데 외놈들 등살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전국에 퍼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일하고 고향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은 140년이 지났는데 과연 살기 좋은 동네인가? 저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재단은 살기 좋은 인천, 따뜻한 공동체의 인천을 꿈꾸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항기 한국에 처음 들어온 곡이 무슨 노래일 것 같으세요? 저희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아마도 성가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민요 칼 보버그가 작사해서 만든 것 How Great Thou Art. 아마 그 교회에서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호정 피아니스트께서 직접 편곡한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시면서 개항기 인천으로 시공간을 떠나 여행을 떠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개항기 19세기죠. 유럽 사교계를 완전히 지배한 음악 장르를 아시나요? 바로 왈츠입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만삭이 다 된 귀부인들이 무도회장에 나와서 언제 출산할지 몰라서 기구와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강화도 조약 협약 이후에 수신사들이 일본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 일본 무도회에서 서양식 무도회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도회에서도 왈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교보이들이 거기 가서 남녀가 손잡고 춤을 추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요, 한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제2의 국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곡인데요. 아마도 한국인이 최초로 들은 왈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왈츠였을 것 같습니다. 슈트라우스가 1866년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조국이 침울한 분위기가 되자 이걸 좀 전환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많이 우울하고 침울한데 김승희 바이올리니스트의 멋진 연주로 이런 분위기가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츠의 원래 그 본원이 제가 독일어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뜻이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왈츠가 남녀 커플이 돌면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그 박자도 딱 들어보시면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되거든요. 4분의 3박자인데 이렇게 강세가 있는 곡에 춤을 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왈츠를 들으실 때 이 리듬이 있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음 곡은 이제 희망가인데요. 원곡은 원래 영국의 그 춤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50년도 정도에 미국의 찬송가로 불려지게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1910년 일본을 거쳐 이막천의 현재 가사로 작사를 해서 1921년에 발표를 했고요. 1930년대에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옛날 곡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유행이 지금처럼 한두 달이 되지가 않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유행을 하더라고요. 제목은 희망가지만요.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느낌을 들어보면 우울하고 비탄적인 분위기이고 가사 내용도 다분히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를 반영해서 슬픈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듣는 방향에 따라서는요. 단순한 비탄과 절망뿐만 아니라 세속을 초월한 진짜 행복과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양일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환하게 한밤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잘 들으셨나요? 1900년대로 지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세요? 다음 곡도 비슷한 느낌의 곡입니다. 사해참인데요. 사해참이 다들 아시죠? 일제강점기인 1926년 8월 한국의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발표한 음반이자 타이틀곡입니다. 이 가사를 직접 윤심덕이 작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녹음하고 나서 현해탄에서 연인과 같이 자살했다라는 썰로 굉장히 더 유명해졌습니다. 마치 자살인지 아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행방불명된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윤심덕의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김우진이죠. 그분이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유연애가 거의 안 됐습니다. 집에서 너 얘랑 결혼해 하면 해야 되는 사회였는데 또 이제 신여성 또 신남성들은 자유연애에 또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해서 이 곡이 유언이 아닌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 10만 장이 넘는 앨범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의 원곡은요 또 이상하게 왈츠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경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편곡을 느리게 했고 우울하고 그루즈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가사 또한 삶의 허무함이나 죽음을 찬미하는 내용이 있어서 더욱더 유언처럼 받아들여진 곡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 스토리가 있는 이 곡을 홍은여 소프라노의 그 애절한 느낌으로 사해참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츠가 보통은 흥겨운데 이렇게 편곡을 하면 또 이제 소울이 울립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작곡된 왈츠가 있습니다. 바로 비치의 재즈 왈츠 2번인데요. 보통 왈츠 하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곡의 작곡가는 러시아 분입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러시아가 아니었죠. 소련이었습니다. 스탈린 독재 치하에서 쇼스타비코츠 같은 경우에는 비치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서양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유럽의 귀족들풍으로 작곡을 하면 잡혀 들어갔다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막 잡혀 들어가다가 이제 또 인민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 이러면은 또 다시 친해졌다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즈 하면 미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미국의 재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곡인데 한동안 또 러시아에서 이런 거를 좀 못하게 했다가 또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 재즈 왈츠 2번은요. 러시아 특유의 우수가 들어있는 서정적인 선율에 그 왈츠라는 흥겨운 춤 형식을 담아냈어요. 그런데 슬픔을 막 드러내는 곡에 약간 흥겨운 리듬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작곡가의 차가운 유머라는 평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요. 우리나라의 정서와 참 잘 맞다. 왜냐하면 한의 정서도 있고 우리는 또 해학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텔미 썸씽이나 번지 점프 등에도 이 곡이 수록이 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왈츠 중에 한 곡을 바이올리스트 김승 이사님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음악이 왈츠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또 쌍벽을 이루는 애가 있습니다. 오페라입니다. 당시 음악을 했던 분들께 절반의 수입은 왈츠에서 나오고 절반의 수익은 오페라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들으실 곡은 바로 아밀카의 폰키엘리의 그 라 조콘다라는 그 오페라의 한 아리아 하나입니다. 1870년 밀라노 극장에서 초연한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오페라는 라 조콘다는 수십 년에 걸쳐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죄송한데 뒤에서 그 마이크 이거 좀 옮겨주시겠어요? 예. 오페라의 배경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이 곡은 다 버전이 5개가 넘습니다. 다른 거는 인기가 있으면요 그냥 하나 쭉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신기하게 버전이 5개나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작곡가가 흥행한 게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버전을 돌리고 돌립니다. 그래서 배경도 버전에 따라 달라요. 17세기인 것도 있고요, 19세기인 것도 있는데 장소는 같습니다. 베네치아입니다. 이 곡 라 조콘다는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이에요. 또 오페라 하면 사랑이 빠질 수 없죠. 남자 주인공은 엔초 그리말디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꼭 이러면은 변사또 같은 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좀 권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좀 나눠 놓으려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 둘은 원래 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얘가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이 사람이 올 거라고 믿고서 이 상황을 모르고 배 간판에서 라 조콘다를 기다리면서 연인에 대한 그 그리움을 아리아로 부르는데, 이 아리아가 바로 하늘과 바다입니다. 테너 양일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ngel mio verrà dal cielo, l'angel mio verrà dal mare, qui l'attendo ardente spira, voce vento dell'amor.
여기 딱 오셔서 이렇게 양 사이드에 미술 작품들 다 보셨나요?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한 분의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님의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던 작품들을 그 작가님이 엄선해서 여기에 전시해 주신 것입니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명작 그리고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별, 영원히 빛나는 별은 어디 있는가를 묻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혹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다들 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언제 발표됐는지 아세요? 1920년입니다. 벌써 100년도 넘는 기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처럼 문화 예술, 그 사랑은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어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와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 인천이라는 인천 시민재단의 가치도 이처럼 영원하길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예술가국의 거장 김동진이 작곡한 진달래꽃은요, 김소월 시인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를 기획한 제작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곡을 홍은영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시인 중에 한 명이 김소월 시인이라면 인천시민재단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요. 바로 박인한 시인입니다. 박인한 시인에 대한 굉장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극복하고자 3권의 책을 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아닌가요 아직? 일단 논문을 수편내신 우리 인천시민재단의 고문 이창호 고문님 덕분인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박인한 시인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박인한 시인의 시와 인천시민재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인한 시인의 시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읽는 대로 이해가 되는 시가 아니에요. 근데 인천시민재단도 얼핏 들으면 여기 시민단체 아니야?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인천시민재단도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시민재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 모르신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한 시인은요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미군정,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던 정치적 교통기를 살아낸 문인으로서 당 시대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천도 한 시인입니다. 인천시민대는 역시 박인한 시인처럼 현 시대의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상황을 통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와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원자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인천시민재단의 대표 테너 김호섭 이사님이 정말 소년과 같은 목소리로 세월이 가면을 불러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는 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과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곳,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여러분 혹시 인천항이라는 시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 역시 박인한 시인의 작품입니다. 인천은
인천 조선 초기에 그 제물포라고 항구가 있었는데 그게 현재의 인천항의 시초입니다. 1883년 인천항이 강제 개항된 이후에 인천이 굉장히 외세의 시달림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인천 내항 월미도에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용 석탄 저장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이게 해방이 되고 나면 이게 또 우리나라 손에 와야 되는데 또 이제 미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박인환 시인이 이제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인천항이 외세의 손에 있구나라는 거에 기반을 해서 만든 시가 인천항인데요. 아까 전에 그 작곡 작사 보셨죠? 임영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환 시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천항이라는 시에 모티브를 얻으셔가지고 쓴 작곡 작사한 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음악가가 아닙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영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친구의 꼬드김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작곡과 작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곡이 원래 이렇게 먼저 공개될 작품은 아닌데요. 그래도 인천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먼저 발매를 해보자. 이래서 오늘 처음으로 미공개 곡인데 발표를 합니다. 아직 발매가 된 건 아니고요. 5월 정도에 발매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는요. 제가 진짜 자주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2부 자리에서 작곡가와 그다음에 가수에게 직접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김호섭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멀었던 날 그리 멀었었던 날 너와 나 그 세월 눈물에 어린 아픔 많고 애절함이여 꿈의 섬들 잊으리 그대의 두 손을 모았나
현대 음악 중 그 오리지널 클래식 곡은 아니지만 왈츠 형식을 차용한 음악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테마곡이죠. 인생의 회전목마가입니다.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은요. 19세기 말 유럽을 모티브로 하면서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는 세계인데요. 인생의 회전목마는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그 메인 주제가가 바로 왈츠 형식을 차용해서 작곡가 특유의 애절한 선율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왈츠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독일어의 아마 발츠, 돌고 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리듬도 쿵짝짝 쿵짝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곡이 전부 다 왈츠형은 아니지만 왈츠풍인 이유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회전목마에 왈츠가 어울리느냐 이해가 가시죠? 회전목마도 계속 돌고 왈츠도 계속 돌고 인생도 계속 돌고 이 내용을 아마 이 애니메이션을 보셨으면요. 왜 회전목마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계속 과거와 현재로 오가고 미래로 오가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전쟁 때문인 게 지금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승희 이사님의 인생의 회전목마 들으시면서요. 전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고품격 인천시민재단 후원의 반 달빛 클래식 공연 오늘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재단의 CMS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후원 콘서트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늘 다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10분 넘는 분들의 여기 참석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득이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절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정말 이제 CMS 후원을 해주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고 이런 좋은 공연을 가장 먼저 초대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기 후원자가 아닌 분들이 있다면 CMS 그 후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요. 대표적인 왈츠곡인 하나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입니다. 이 곡은 정확하게는 어떤 황제에게 바치는 것인지는 사실 밝혀진 게 없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재위 40주년 기념 무도의 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을요, 마지막 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의 황제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치는 곡으로 막곡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리스트 김숙희 이사님이 연주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앵콜을 진짜 원하시는 혹시 우리 이사장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박상필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사장님 막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뭐 시키라고? 아니면 우리 고모님이 시키셨나? 아, 그러면 저희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오늘 오셔서 더 감사의 마음으로 엄청 준비해서 앵콜을요 꼭 하겠습니다. 네, 네. 부분 소개 없이 앞에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또 앙코로 하면 축제의 노래가 축배의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네 분의 그 앙코르 많이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면 아마 두 번째 앙코르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걸 공지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Viviamo negli eti ca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a l'ora s'inebria voluta viviam nei dolci plenitude 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al cuore onnipotente va. Viviamo l'amore, l'amore fra i calici più caldi baci avrà. Quando non savi ancora e il mio destin così non diamo la danza il cantico e la doppia bella e viso in questo paradiso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프레도가 2명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둘이서 썸나타는 건데 남자 둘이야. 잘못됐어, 잘못됐어.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안 좋아하는데 더 안 좋아 보여 상태가 지금. 예? 비올레트 한 명에 남자 2명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 나랑? 아니 나는 그냥 남편 하나로 좋게 남편 하나로.
지금 제가 보니까 박성필 이사장님 시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시죠?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몸을 흔드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안 흔드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좀 흔들어 주세요. 우리도 좀 신나게. 마지막 곡은 보겠습니다. 예. 안 흔드는 사람이 나중에 술래기 뭐 이런 거 할까? 예. 와인으로 비싼 거. 자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다 부러워했어요? 윤천진 변호사님 독일어 하셨잖아요. 고모님 독일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남편은 음악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잘 못해갖고 오솔레미오. 저희가 할 테니까 아시는 분 따라서 떼창 하시겠습니다. 네.